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화제인 조은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기를 보내던 서울의 관광산업이 서울관광재단의 철저한 위기 대응과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이끈 길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화제인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2번의 연임을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서울관광재단 길기현 대표를 모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어떤 곳인지 시청자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외국에서 우리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서울에 유치로 해서 서울의 관광을 번영시켜서 서울의 경제를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숙박이나 시금,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관광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빠진 2021년에 재단의 대표이사를 처음 맡으셨고 또 관광산업이 다시 회복하고 또 부흥기를 향해 가는 지금까지 대표직을 맡아오고 계시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때 정말 우리 업계가 힘들었거든요. 외국의 관광객들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1,700만 가까이 오던 관광객들이 100만 이하로 이제 급감을 하니까 정말 호텔, 여행사, 항공사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또 이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산관광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고 또 비대면으로 하는 회의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하고 해서 그 위기를 잘 넘겼는데 오늘날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니까 상당히 우리가 준비했던 게 잘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2024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임을 또 확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2차례 연임은 재단 설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2차례 연임을 가능하게 한 비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존의 이제 사업들을 이어서 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을 창조적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등산관광센터나 또 광화문 전체를 여름에 수영장으로 바꾸는 썸머 비치, 또 여의도에 여러분 보시듯이 서울달이 떠 있는데 열기구, 그런 열기구도 설치를 하고 또 겨울에는 비초롱 축제, 청계천과 또 광화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다양한 그런 시도를 했고 그게 다 주요를 했고 그게 또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인정을 받고 또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돼서 제가 재연임을 또 확정이 된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님이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달, 여기 지금 여의도에서 보이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지금 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해오셨는데 그 수많은 성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등산관광센터가 기억이 많이 남고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그 대면으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 이런 데서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독일 지인이 이제 여자분인데 서울에 이제 지사장으로 왔는데 너무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여도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이제 절이 있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너무 정말 보기가 좋다. 거기서 제가 이제 영감을 얻어서 그러면 이 산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등산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 등산센터라는 건 이제 이런 뭐랄까 등산화, 등산복, 배낭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렌탈해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서울에 올 때 그 등산화 이런 게 가방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등산복이나 이런 걸.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치수에 맞게 준비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너무 좋지 않겠는데 그게 적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3년 동안에 한 10만 명이 이용하게 됐고 또 저희가 이제 북한산에 1호점이 생겼고 2호점이 북악산, 3호점이 최근에 또 관악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고 K 등산 붐을 저희가 일으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전 세계에 없거든요. 중동도 다 모래 사막이고 또 유럽의 파리나 뭐 독일의 베를린, 뮌헨 같은 데 산에 가려면 편도 6시간을 가야 됩니다. 6시간을 가야 되고 산도 또 악산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아니고 바위로 된 산, 또 알프스 같은 높은 산, 또 퓨마나 늑대 같은 유해조수가 나오는 그런 산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동남아는 또 코브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마치 옆 동네 산책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인기가 기억이 많이 남고 또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좀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도 관광객 입장에서 산에 갔을 때 이 등산 장비가 짐이 너무 많이 돼서 불편했었는데 예.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을 때 그런 예. 장비를 빌려준다면 너무나 예. 정말 너무 의미가 감사하죠. 있는 그런 지원책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들 하고 또 그리고 샤워장도 있습니다. 샤워장도 있어서 끝나고 샤워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짐 보관도 하고 이제 샤워장이 없는 곳은 웨트 타월을 2장씩 줘서 싹 닦고 가게 하고 하니까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예. 계속 지금 뭐 아차산, 뭐 수락산 이런 데서도 4호점, 5호점을 세워달라는 그 민원이 있고 또 이제 부산 관광공사 이런 데 부산시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자기들도 만들겠다. 여러 지방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2023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또 올해 2월에는 비전 완성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사업이죠.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관광재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서울관광 미래 비전은 23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그런 미래 비전인데요. 일단은 이제 외래 관광객을 3천만 명을 유치를 하자. 지금은 올해 2천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3천만 명을 유치를 하자. 또 1인당 지출액을 300만 원 쓰게 하자. 지금 한 200만 원, 180만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이걸 돈을 많이 써야지만 우리 경제가 그래도 좋아지니까. 또 이제 이게 33.3이고 또 체류 기간을 지금 5일인데 7일로 늘리자. 많이 묵어야지만 또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가니까 그래서 7일 또 이제 재방문율을 70%로 하자. 그러니까 10명이 왔다 하면은 7명이 다시 방문하는 그렇게 재방문율을 높이자. 그래서 7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377 두음을 따가지고 3377 목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 나가서 주로 이제 마이스라든가 또 글로벌 팀 이런 팀이 가서 굉장한 마이스 대회 이런 데 가서 셀러 바이어들한테 우리 서울을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상해를 갔다 왔거든요. 4박 5일로 직원들하고 거기 가서 이제 B2B 거의 여기 여행사 한 20군데를 가서 제가 모시고 가고 또 현지 여행사 한 200개가 같이 조인트해서 하루 종일 서로 상담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얻었고 저녁에 이제 디너 파티도 같이 하고 했고 제가 여행사들도 방문을 했고 또 이제 백화점 그 1층에서 우리가 또 그런 B2C 여러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서울 홍보를 했거든요. 브레이크 댄스 팀 이런 팀을 가지고 왔는데 엄청난 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에 대한 홍보를 전 세계 도시를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블랙핑크 제니 영상을 이제 서울을 배경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무려 누적 조회수가 2달 만에 6억 뷰. 전 세계에서 6억 명이 볼 정도로 그런 대박을 치는 그런 또 서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사거리라든가 도쿄 사거리, 런던 사거리 이런 데 또 오기 광고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서비스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재단이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예술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세계적으로 발전한 관광 도시가 뭐 뉴욕, 런던, 파리, 뭐 바르셀로나 이랬는데 그런 데가 이제 랜드마크보다는 그런 뭐랄까 뭐 그림이라든가 미술, 예술 음악, 또 발레, 무슨 뭐 연극, 뮤지컬 이런 걸로 도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광 도시로 번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예술 관광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관광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제일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은 해외에서 이제 서울을 많이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호텔 또 관광업계 유람선 또 롯데타워 또 여행업계를 이제 대표들을 모시고 가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과 상담회 하는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이스라고 해서 이제 뭐 기업회의, 뭐 인센티브, 뭐 포상회 이런 마이스 약자인데 그런 대회를 전 세계에서 이제 1년에 한 11번 정도 하거든요. 제일 큰 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아이맥스라는 대회하고 프랑크푸르트에 또 아이맥스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는 전 세계 무슨 협회들이 많이 옵니다. 파이로트 협회, 뭐 꽃꽂이 협회, 심지어 의사 방사선의학과 이런 협회들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 또 여기 마이스 유치하는 팀들하고 가서 유치를 하고 이런 일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서울에 와서 이제 돈을 쓰게 하는 거죠. 체류도 하고 그러면 호텔 뭐 또 뭐 무슨 뭐 레스토랑 또 무슨 뭐 판매점 이런 면세점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매출이 좋아지고 명동이나 인사동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여의도에 있는 서울달 이런 것도 등산센터 또 겨울에 곧 이제 비초롱 축제라고 청계천에 어마어마한 그 등들이 이제 전시가 되거든요. 그런 일 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세종문화회관에 또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를 그 대표하는 그런 마켓을 우리가 또 이제 만들고 있고 여름에는 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가 광화문 광장이 수영장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비치도 만들고 모래사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일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서울만 발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방도 이제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뭐 보령시 또 저쪽에 해남군, 뭐 계룡시 이런 데하고 계속 외모유를 해서 제가 특강도 하고 해서 그런 지방으로도 이제 관광객을 많이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점점 관광객이 많아지면 밀집도가 높아지면 이제 관광객들이 좀 불편해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시키는 것도 있고 서울의 대도시와 지방이 이제 내추럴한 그런 게 컨비네이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어차피 이제 지방을 가려면 서울을 관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하고 손잡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이런 뭐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뭐 시내 다니다 보면 광화문 사거리 명동 이런 데 가면 관광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또 인천공항 25개가 있는데 저희가 또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 덕수궁 앞에 걸어다니는 관광 안내사가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그게 또 15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저희 소속으로서 서울 관광을 안내를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서울관광재단입니다. 네, K-팝 열풍에 이어서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헌터스 등 K 콘텐츠 흥행에 한국과 서울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요즘인데요.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11층에 한류 아트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한류 체험센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데 주로 오면 이제 그 관광객들한테 뭐 한글 가르쳐주고 또 한글로 이제 캐리커처 쓰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부채 이런 거 만드는 거 또 키링 만드는 거 또 명함 지갑을 이제 자개로 만드는 거 이런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댄스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캐대언 이거 이후 그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 K컬처 센터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부쩍 많이 청계천이나 광화문, 명동 이런 데 외국인들이 눈에 많이 뜰 거예요. 캐대언 열풍 이후 약 20% 이상 정도 관광객이 증가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대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예. 요즘 캐대언 성지순례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낙산 공원부터 해서 서울타워 그리고 서울 한방센터 이런 곳들까지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광재단에서도 이 스탬프 투어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님하고 회의를 이제 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캐대언에 대한 거를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저희가 제안해서 몇 가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탬프 투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남산타워, 낙산 성곽길, 그다음에 한방 의료센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스탬프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스탬프를 찍어주고 하나만 찍어도 우리가 이제 선물을 좀 드리거든요. 물론 5군데 다 하면 더 큰 선물을 드리고 해서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이제 거기 그 모양에 맞는 스탬프를 찍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기념도 되고 또 캐대원에 왔다는 것도 증명도 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입소문이 나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서울 관광산업이 K 콘텐츠 흥행과 또 캐대원 열풍으로 문화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관광산업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매년 9월에 그 코엑스에서 키아포하고 프리즈라는 그 동남아 최대의 그런 미술 축제를 하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8만 명 넘게 방문을 하고 뭐 매출이 몇 조가 넘을 정도로 그런 굉장한 미술 축제인데 이런 미술 축제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관광객들이 그런 미술 분야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또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음악이나 뮤지컬도 지금 표가 없을 정도거든요. 뮤지컬 전체 판매량이 극장 판매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고 해서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 뉴욕이나 뭐 런던, 파리 이런 데가 번성하고 있는 게 꼭 에펠탑이나 자유의 신상이 아니고 뉴욕에 그 많은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팸투어를 여러 번 시도하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하나라도 더 보고 가고 뮤지컬 하나 더 보고 가고 이런 거를 하프데이 일정 또 풀데이 일정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전담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울에 오면은 그런 기억이 남는 그런 예술 관광은 굉장히 체험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재방문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여행 커머스 플랫폼이죠. 놀 유니버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체결 배경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 국내 관광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3377 미래 비전으로 인해서 서울에 이제 관광객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짜증을 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해외 가서 뭐 너무 줄을 많이 선다든가 너무 시끄럽고 하면 이제 짜증이 나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을 유니버스하고 지방 상생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방과 계속 MOU를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동, 해남, 보령, 계룡 등 계속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노을 유니버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더 그 성과가 날 것 같고 뭐라고 할까 노을 유니버스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뭐라 할까 서울만 번성하는 게 아니고 지방도 번성해서 어차피 이제 지방을 가려면 서울이 관문이 되기 때문에 입출국 할 때 서울을 꼭 들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노을 유니버스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관광재단의 하반기 계획과 다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 겨울 서울에서 열리는 주목할 만한 행사 무엇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겨울에 오면 서울의 대표적인 게 비초롱 축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15일부터 청계천 변에서 약 1km에 걸쳐서 아주 멋진 등들이 들어섭니다. 뭐 내년에 말띠의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또 임금님의 어가행렬 또 올해는 뭐 우리 개화기 때 처음 불이 들어온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대궐이 이제 불을 처음 켜는 그런 장면을 대신들과 왕이 보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이 불이 전깃불이 이제 꺼졌다 켜졌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발전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달불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테마로 해서 또 이제 등도 만들고 또 서울시의 시정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등도 만들고 해서 그게 상당히 인기입니다. 또 이번에 자유의 신상도 우리가 만들거든요. 또 영국의 빅벤 이런 것도 있어서 정말 볼거리가 많을 거고 또 이제 세종문화관 옆에 오시면 유럽식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우리가 엽니다.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그 샵들이 크리스마스 샵들이 쫙 진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크리스마스 기념품들을 많이 살 수 있고 또 다양한 먹거리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한 달간 이제 1월 달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무려 500만 명이 왔거든요. 예,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저희 이제 제일 큰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 비초롱 축제에서 참관객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선정한 것이 청계 소울 오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청계 소울 오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앞으로 진행 계획 함께 알려주시죠. 예, 청계 소울 오션은 이제 청계천 광통교 밑에 미디어 아트를 물 바닥에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쏴서 거기 마치 실감 나는 그 실제 영상처럼 물에서 이제 비춰지는데 주로 이제 심해 바다에 사는 그 생물들 또 그런 산호초 또 고래 이런 유영하는 모습 또 큰 뭐 상어 이런 것들이 유영하는 모습 또 그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보여드리거든요. 조그만 열대어들이 무영하는 모습, 또 유명한 마네나 이런 모네 이런 분들의 그림 이런 걸 이제 물 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물에서 이제 비춰지는 거니까 신기하고 또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여론조사했을 때 그게 1등이었거든요.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와보셔서 이거는 너무 트렌디하고 좋다 해서 상시적으로 해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원래 비초롱 축제만 해내는 거였는데 1년 내내 우리가 상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청계천에 가시면은 그 청계 소울 오션을 볼 수가 있고 5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 다양한 콘텐츠를 바꿔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매번 와보셔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목표가 있다면은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3377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희 지상 목표고요. 그게 2026년도까지 제 임기 동안 달성이 된다면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또 저희가 새롭게 추구하는 예술관광이 대중화되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예술관광에 참여를 하면 한국 서울에 대한 인상도 굉장히 깊게 남아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예술가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이제 예술 관광이 포함되면 여행사들도 이제 판매하기가 좋고 그래서 예술 관광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동안 했던 무슨 뭐 비초롱이라든가 서울달 등산 관광센터 썸머비치가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세련돼서 정말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그런 관광 명소 그 유명한 그런 플레이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관광재단의 리더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돌아보면 그간의 삶이 제가 이제 무슨 일이든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절대 한눈 팔지 않고 항시 그 일만 생각하니까 일이 또 이제 잘 이루어졌고 목표가 이제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은 항시 진인사 대천명 제가 할 일을 다하고 좀 하늘로부터 뜻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서울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서울의 매력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K 콘텐츠로 연결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는 서울관광재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상 속 숨은 가치를 관광 자산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서울 관광의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서울관광재단의 성공과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길기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